제2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입니다. 자,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치러졌고요. 프로와 아마추어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치러졌습니다. 전 연령층의 바둑 인구가 참가할 수가 있었고요. 자, 4강전에는 98년생 송지훈, 문유빈, 박하민 선수가 올랐고요. 또 91년생 안성준 선수가 가장 맏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형이기도 하고 이 중에서는 이제 최고 랭커기도 하죠. 이 대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옆에 있는 송지훈, 문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들의 또 맞대결이고요. 또 박하민 선수와 안성준 선수, 또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성준 구단과 박하민 8단입니다. 안성준 구단은 얼마 전에 입신에 올랐고요. 박하민 8단도 최근에 페이스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박하민 선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2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준결승전에서 안성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만났습니다. 또 얼마 전 KBS 바둑왕전에서 준우승컵을 들어올린 안성준 선수고요. 자, 박하민 선수 꾸준한 모습 오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창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번 준결승전 역시 치러졌고요. 각자 20분 30초 초읽기 5회, 덤은 6집 반이 주어집니다. 안성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 두 선수 간의 세 번째 만남이고요. 안성준 선수 오늘 흑번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좀 구상하는 또 선호하는 포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들마다 초반에 뭐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포석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또 상대를 잘 맞춰서 가장 원하는 포석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를 두고 좀 공격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밸런스도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뭐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랭킹이 12위권 안쪽에 있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격력만 좋아서도 유지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네.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투적인 능력이 또 좀 두드러지게 좀 좋은 기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특히 좀 강점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하민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떨까요? 박하민 선수도 뭐 일단 수익기가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형세를 조율하는 그런 형세 판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걸어오는 싸움을 뭐 마다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반면을 알기 쉽게 좀 정리하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는 11월 기준 한국 랭킹 9위, 그리고 박하민 선수는 한국 랭킹 2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좌귀 쪽에서는 흑이 3-3에 침입을 했고요. 반대로 우상귀 쪽에서는 백이 3-3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상대의 귀를 차지하고 있고요. 3-3 침입을 통해서.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이 이제 공식 전적은 2판을 두었지만 사실 두 선수 모두 이제 국가대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도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아마 자주 대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성준 선수가 이 하변 쪽 이 백돌에 대해서 좀 바짝 다가섰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보통 가는 자리인가요? 네,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3칸 정도를 띄워놓고 이 정도로 많이 이제 협공을 하는 겸 또 흙 모양을 키우는 겸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백은 비교적 좀 단단하고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있고요. 흙은 좀 빠르게 선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백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흑도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우변 쪽에서 이 백돌에 대해서 다가서지를 않네요. 네. 보통의 진행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다가서고 백이 뛰어나갈 때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나가면서 이쪽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흑이 좀 실리적으로는 조금 확보를 했죠. 이런 진행이 보통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냥 두었고요. 그렇다면 백도 흑이 다가서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백도 우변에 이 두 칸으로 자리를 잡은 형태가 기분이 꽤나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자 흑도 이제 백석점을 본격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백이 우변에서 이렇게 두 칸 벌린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하기 쪽에서 이제 백돌이 공격을 크게 당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미세하게나마 좀 백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는 이번 본선에서 16강전에서는 전영규 선수, 그리고 8강전에서는 박재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박하민 선수는 16강전에서는 또 동갑내기 친구 송규상 선수, 그리고 8강전에서는 변상일 선수를 꺾고 올라온 최현재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예선전도 그렇지만 이 본선에서도 참 이변이 많았던 대통령배인 것 같습니다. 네. 최대 이변이라고 한다면 역시 김지석 선수의 탈락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김지석 선수가 이제 신예 문유빈 선수에게 탈락을 한 게 일단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강에 올라가는 선수 중에서 사실 그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또 다들 실력을 인정받는 기사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좀 속기에 다들 강점이 있는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배와 또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성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문유빈 선수, 그리고 박하민 선수, 송지훈 선수 모두 이 랭킹 20위권 아래쪽 선수들이거든요. 네. 랭킹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좀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랭킹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실력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아주 상위 랭킹까지 가가지고 뭐 1위 신진서 선수, 또 박정환 선수, 뭐 신민준 선수, 변상일 선수 이제 이런 선수들이랑 물론 표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막상 어떤 한 판의 승부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랭킹에 어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하민 선수 좌기 쪽 백돌들을 좀 활용을 해둔 이후에 이제는 하변 쪽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박하민 선수가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쪽을 빠르게 이제 가장 상용의 수법인 거죠. 이쪽을 붙이고 젖힐 때 호구 쳐서 양호구를 만든 후에 이렇게 자세를 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다가서서요. 흑에게 한 칸 띄움을 강요한 후에 다시 이 한 칸 굳힘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붙임수를 두어서요.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흑은 그렇죠. 이쪽에 이제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백도 이런 곳을 자연스럽게 뛰어나가서 지금 흐름 자체가 백돌이 모두 다 빠르게 안정을 시켜 놓는다면은 아무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 초반 흐름은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모양을 잡아가는 형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활용들 때문에 흑의 형태가 이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좀 많이 굳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 흐름이 좋은 거군요. 네. 뭐 실리는 백이 초반에 많이 챙겨 놓았고 뭐 이 정도의 집은 이제 확정가로 주는 거는 백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바둑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발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흙이 불어날 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이 좀 편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백이 이쪽을 뛰었는데 이곳을 이런 식으로 뛰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않고 지금 이쪽을 걸쳐갔거든요. 방향이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방향이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쪽이 좀 확실하게 좀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안정을 취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손을 빼고 일단 좀 큰 자리를 먼저 갔습니다. 이제 그러자 박하민 선수도 이쪽을 교환을 한 후에 지금 강하게 붙여서 지금 이 흑돌의 좀 이렇게 안형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 강하게 붙여갔고요. 자, 백돌이 놓이고 보니까 오히려 흑돌이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쪽을 걸친 수로는 어떻게든 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일단은 공격권에서 벗어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흑이 좀 타개를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중앙으로 진출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백돌의 이러한 교환들이 어떤 좀 세력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서 흑이 안에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다면 그럼 버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뭐 버리거나 또는 뭐 바꿔치기를 통해서 좀 타협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흑이 안에서 살기에는 좀 안형이 이렇게 좀 풍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곳을 끊는다거나 해서 싸우는 것도 백이 뒤로 치는 수가 있어서 잘 끊기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흑의 행마가 지금 좀 곤란해 보이네요. 자, 안성준 선수 끊어서 자, 타개책을 모색합니다. 지금은 백이 이제 이쪽으로 늘어두어도 어차피 흑이 중앙으로 탈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백이 늘어둘 것이고요. 네, 자, 백은 늘어뒀습니다. 지금 뭔가 평범한 수단으로는 흑이 안형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곳을 지켜야 되고요. 이곳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이쪽을 끊겨서 이거는 또 공수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백도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자, 안성준 선수 이제 비상수단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끼우는 수를 계속 노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수가 놓이니까 인공지능 그래프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네, 지금 인공지능의 그래프만 봤을 때는 뭔가 흙이 다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치받으면 일단 끊겼죠. 흙이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이쪽을 이어서요. 이쪽 끊는 수는 어차피 나갔을 때 응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이쪽을 늘었을 때 과연 이 흙이 전체가 살 수가 있나요? 설사 뭐 산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식으로 백집을 다 주고 두 집만 나고 살아서는 이거 역시도 흑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마저도 지금 뭔가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과연 흑이 안쪽에서 사는 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산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 참고도와 같은 흑이 꽤나 곤란해 보였는데요. 여기서 백이 빠지면은 일단은 흑의 응수가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앙에서 좀 수를 만들어 보기는 어려울까요? 중앙에서 뭐 흑이 이런 곳에 미는 것은 선수인 것 같은데 백이 이쪽을 이렇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을 흑이 이제 후수로 젖히거나 하는 것은
백이 이쪽을 먼저 한번 지켜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흑이 이쪽에 탈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백이 먼저 손을 돌려서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간다면은 아무래도 이 수상전은 흑이 잡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세력을 얻긴 했지만 이 세력이 이 백집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글쎄요. 흑이 이 전체를 버리는 선택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성준 선수가 이쪽 저쪽 좀 돌파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쪽을 맞게 되면은 지금은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끊었네요. 끊어서 알기 쉽게 봤습니다. 네, 끊게 되면은 약간 달라지는 게 다음 흑이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어서 백이 있게 되면 찌르거나 있게 되면은 다시 이쪽을 밀어가고요. 백이 이쪽을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위하는 수가 있거든요. 봉쇄하는 형태가 네.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흑이 이 백도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는 수로는 있게 된다면은 흑이 이렇게 뭐 젖힌다 하더라도 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뭐 한 칸 뛴다거나 또는 이 자리를 차지해서 좀 급소를 두는 것이 조금 더 깔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붙이니까 이쪽을 잇지를 않고 이쪽을 일단 이었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가 조금 색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끊어가는 수를 좀 선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다 선수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이런 것도 이제 선수 교환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서 뭔가 수를 찾아낼 수가 있을지. 지금 여기 젖힌 수로는 네. 글쎄요. 이쪽을 먼저 하나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은 지금 이 수상전에서 흑이 위험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젖힌 수는 이거는 타협입니다. 지금 여기서 흑이 이쪽을 붙이게 된다면은 물론 이쪽을 먹여쳐가지고 촉촉수로 잡는 수는 있지만 이으면 잡히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촉수가 되니까요. 먹여칠 때 이쪽을 이어서 5점만 흑이 주고 타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도 좀 기사회생을 했죠. 지금 전체가 다 잡힐 만한 위험이었었는데 자, 게다가 이 중앙 단수도 선수로 넣고 있고요. 네,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지만 좀 풀렸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정도 타협이라면 좀 기사회생했다라고 느껴집니다. 박하민 선수가 선택의 순간 좀 마음을 늦췄던 것 같아요. 네, 좀 강력하게 잡으러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길을 택했고 그 결과로는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또 할만해진 형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백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던 이 인공지능 그래프도 이제는 다시금 팽팽해졌습니다. 오히려 바둑은 이제부터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백의 위안이라면 다시금 좀 선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와 안성준 선수. 준결승전 대국 모습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제2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졌습니다. 최근 또 강원도 평창에서 많은 바둑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안성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준결승전 전해드립니다. 군 복무 이후에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성준 선수. 오늘 박하민 선수가 그런 안성준 선수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꾸 이렇게 좀 활용을 당한다는 것이 좀 백으로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하변에서 흑돌 전체를 다 잡으면서 지금 크게 우세를 확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타협을 하게 되면서 조금 형세가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알 수 없는 형세가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네, 지금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형세는 좀 팽팽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형세는 물론 백이 5점을 잡았지만 이 잡는 과정에서 이쪽에 흙의 두터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그러면서 이 좌변 쪽에 흙집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형세로 보여지는데요. 자, 안성준 선수 2선 쪽 붙여갔습니다. 네, 역시 또 공격적으로 지금 붙여서 지금 응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먼저 묻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반발했고요. 바깥쪽에서 막았습니다. 지금 흙이 이쪽을 느는 수도 있고요. 또는 젖히는 수도 있는데 일단 젖히는 수를 택했습니다. 우선 흙이 젖혀갔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끊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붙이고 젖히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좀 무리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안성준 선수의 이런 강수들이 인공지능에게는 좀 찬성을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또 속기일 때는 상대가 이렇게 좀 강수로 몰아쳐 오면 사실 받아내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많거든요. 네, 맞죠. 또 평소에 또 안성준 선수가 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고 좀 강력한 수를 평소에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받아내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하민 선수도 좀 강수로 대응을 하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서로 강수로 이제 지금 패를 하겠다는 얘기죠. 강수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뭐 인공지능 그래프도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뭐 패를 할 수밖에 없죠. 뭐 흙이 이쪽으로 끊거나 또는 이쪽으로 끊거나.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끊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좀 다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끊게 되면은 식전처럼 끊게 되면은 백이 패싸움을 하다가 뒤로 이어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백의 입장에서 충분히 다시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패를 이쪽으로 걸어갔다면은 네. 백이 패를 중간에 이쪽을 이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흙이 이제 넘어가면서 패가 진행이 되면서 이 패는 백으로서도 타협이 없고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패를 걸어서는 백도 큰 부담 없이 일단은 패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네. 자, 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붙여가는 패감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이쪽을 지금 받아 두었다는 것은 이쪽을 흙이 따낼 때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뭐 이런 패감도 있고 여러 가지 패감은 있지만 그냥 이쪽을 가만히 뒤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내밀어 놓고 그렇다면 이 돌이 이제 당장 잡힐 만한 그런 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큰 자리인 상변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곳을 조금 더 들어와서 흙집을 깬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박하민 선수 물러서 두더라도 불만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성준 선수가 좀 강수로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결과는 썩 신통치는 않아 보여요. 네, 결과적으로 이 백이 두 칸 벌린 형태에서 2선을 붙이는 이제 강수를 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큰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꽤 많이 좀 하얗게 뒤덮였고요. 집 차이는 6집가량 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둑은 서로 좀 두터운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쪽으로 형세가 기운다면 또 역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모양이 형태가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어느 한쪽이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역전시키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바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를 또 박하민 수가 따내자 다음에 이쪽 단수 치는 수가 너무 아프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쪽까지 지켜두었는데요. 네. 이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상변을 갈 수 있겠죠. 이쪽까지 돌이 따내져 있기 때문에 이 백도를 공격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박하민 선수가 좀 몸을 사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쪽을 단수를 쳐두어서 이것마저 굴복을 시키거나 흙이 여긴 이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를 잃게 되면은 나중에 이쪽을 끝내기를 당하게 돼서 오히려 이쪽을 지킨 것보다도 집이 더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냥 이쪽을 단수를 쳐두면서 확실하게 안형을 취해놓고 이쪽이 안형만 취해져 있다면은 바둑은 백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하민 선수 정말 두텁게 진행하네요. 네. 뭐 굳이 큰 자리를 가지 않아도 이 백돌만 공격권에서 벗어나면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형세를 꽤나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듯 풀이가 됩니다. 자, 박하민 선수가 계속해서 좀 두텁게 진행을 하니까요. 안성준 선수도 이 중앙이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수는 이제 백 모양을 좀 깨면서 이렇게 이쪽을 늘어두어서요. 흙멍을 두텁게 하고 은연중에 이제 백도를 계속 뭐 공격을 하겠다. 다음에 뭐 이런 곳을 압박을 해서요. 이제 이런 네. 의도로 보이는데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큰 자리라고 한다면은 뭐 상변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곳을 뭐 붙여서 이쪽을 집을 키우는 게 집으로는 더 커 보이는데 일단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은연중에 압박을 하면서 조금씩 득을 보기 위해 두고 있습니다. 자, 몇 차례 좀 수순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상변은 백의 차지가 됐습니다. 네. 박하미 선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안성준 선수 역시 형세에 좀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박하민 선수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성준 선수는 백도를 은연중에 좀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나리자는 사실 뭐 굉장히 큰 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돌이 왔기 때문에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수가 굉장히 큰 자리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형세 판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쪽의 집만 지켜도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바둑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성준 선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흙이 좀 형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우변 백도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해봐야겠어요. 네, 지금 사실 안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사실상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백돌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끝내기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흙이 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백돌을 압박하면서 좀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백이
하나만 이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활용이 될 텐데요. 쉽게 이어주지는 않겠죠. 백이 여기를 이어준다면은 이쪽을 늘어서 이러면은 백 전체가 한 집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프죠. 네. 그래서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흑이 여기를 잊지 않는 한 여기는 잊지 않고 계속 버틸 거고요. 자, 이 정도면 흑이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낸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더 이상의 팩감을 쓰는 것이 악수 교환이라고 보고 그냥 이제 큰 자리를 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수는 좀 아쉬운 수가 됐죠. 여기에 돌이 없고도 여기 이 자리는 갈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고 백이 이런 식으로 이쪽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한 후에 확실하게 살아둔다면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흑이 마지막으로 노릴 수 있었던 이곳에서 백이 깔끔히 정리가 되면서 더 형세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안성준 선수가 더는 팩감을 사용하지 못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백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백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계속 뭔가 정리가 안 된 채로 남아 있는 게 유리한 입장에서 좀 계속 마음에 걸렸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훨씬 편하죠. 이 백돌이 살고 난다면은 이제 남은 거는 사실상 끝내기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인공지능 그래프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좁히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하민 선수라고 하면 좀 유리한 바둑을 놓치지 않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형세 판단이 정확하고 또 끝내기도 굉장히 센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 두 선수의 수준에서 이런 바둑이 역전당한다는 생각은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자리도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죠. 지금 사실 흑이 젖혀 이을 수도 있었었는데 백이 이 자리를 먼저 젖혀 이으면서 양 선수 끝내기를 먼저 했습니다. 흑이 두어도 선수가 되고 백이 두어도 선수가 되는 자리죠. 네, 근데 안성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못한 이유가 이쪽을 젖히기 전에 이쪽을 먼저 교환을 한다면은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쪽을 찝는 수가 선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찝는 수를 선수하는 것을 계속 남겨놓기 위해서 사실 이 젖혀있는 수를 아껴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박하민 선수도 이제 이쪽을 모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빠르게 젖혀 있고 중앙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확실하게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확연히 좀 백 쪽으로 그래프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선은 약간 안성준 선수가 좀 비틀어 간 건데요. 네. 사실은 여기를 찔러 놓고서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부분적인 끝내기를 완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찌르는 수를 생략하고 끊었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도 반발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물론 이쪽은 백이 관통을 당했지만 이 한 점을 백이 잡아내면서 흑 전체가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 입장에서 조금 달가운 진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박하민 선수의 반발이 또 좋았던 거군요. 네. 안성균 선수가 살짝 비틀어 가자 이제 박하민 선수가 또 정확하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흔들어가고 있죠. 이쪽 저쪽 안성준 선수가 계속해서 찔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흑 전체가 지금 이 한 점이 잡히면서 전체가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비세를 느끼고 안성준 선수가 계속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귀 쪽을 끊어가 보는데요. 네,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 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이쪽이 선수가 돼서 이쪽을 차단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 자리가 선수가 되면 백이 관통이 당한다라는 안성준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하민 선수도 뒤로 받아주는군요. 네. 근데 이렇게 뒤로 받아서 사실 뭐 큰 특별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뚫어갔는데 이제는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흑이 이쪽을 이을 때 이렇게 지켜서 모양에 큰 문제가 없죠. 다음에 흑이 이런 곳을 빠진다 하더라도 백이 늘어두면은 이 형태는 유가무가로 흑이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없습니다. 네. 백의 형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성준 선수가 계속 좀 흔들어가고 있는데 박하민 선수가 모두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받아내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또 한국 바둑리그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안성준 선수는 지난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올 시즌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킥스의 1지명이고요. 박하민 선수는 전기 챔프인 또 한국물가정보의 3지명인데 사실 이 전 시즌에도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네, 박하민 작년에 바둑리그 물가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둑리그 선수 5명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는 이번에 보유 선수로 3지명에 보유가 됐지만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그런 선수입니다. 또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군대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귀하자마자 또 1지명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떤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 바로 1지명으로 복귀한 선수가 또 있었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굉장히 높은 지명에 있던 선수라도 2지명이든 3지명이든 높은 지명에 있던 선수라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 시즌보다는 조금 아래 지명으로 이제 선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성준 선수는 사실상 군대 가기 전 지명과 거의 똑같은 지금 선택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속기 기전인 KBS 바둑왕전에서 또 준우승을 차지한 것처럼 또 속기에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감독님들의 어떤 좀 선택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근데 바둑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수순이 꽤 진해가 됐는데요. 네. 이제는 그래프에 아예 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안성준 선수가 이쪽을 붙이고 이쪽을 붙여서 이 한 점을 끊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끊어도 지금처럼 이 돌은 공격이 전혀 안 되는 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은 좀 무리한 공격이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이으면은 2점은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근데 백이 그냥 쭉쭉 늘어만 주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승부수이긴 한데 네,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을 찌르고 끊을 때 이런 식으로 뛰어간다면은 장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백은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흑의 응수가 없죠. 네. 확실히 우변 쪽에 백돌이 완벽히 살아있다 보니까 백이 중앙을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성준 선수가 승부수를 계속해서 던져가고는 있는데 좀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안성준 선수가 뭐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에서 후반에 이제 박하민 선수를 이제 격차를 좁히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승부수를 던졌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백돌이 공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네,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이 중앙 이 흑 두 점도 장문으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는 정말 백의 골칫거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하민 선수가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좀 높아지겠는데요. 과연 반대쪽에서는 송지훈 선수와 문유빈 선수, 어떤 선수의 좀 결승 진출을 좀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두 선수의 대결이 예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4강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 모두 지금 뭐 기전이든 본격 기전이든 다들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승부의 세계에서 또 동갑내기들의 대결은 또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누가 올라올지 예상은 잘 되진 않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와 문유빈 선수, 자,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오더라도 참 재미있는 대결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어느 선수가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또 친구들끼리 대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이제 결승에 거의 진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결승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좀 절호의 우승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또 얼마 전에 KBS 바둑왕전에서 또 준우승을 했던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배 4강에 올라갔을 때 또 우승에 대한 좀 욕심을 냈을 텐데 아쉽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의 이 많은 승부수들을 박하민 선수가 모두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자, 결과는 백불계승입니다. 박하민 선수 이 크라운 혜택에 이어 다시 한번 또 제한기전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